네, 반갑습니다. 선거 공보물 읽어주는 참치캔 TV가 21대 대선도 마찬가지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원래는 그냥 일반적이었으면 저희가 2027년 벚꽃 대선을 할 수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12월 3일 계엄 그리고 탄핵과 파면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2025년에 장미 대선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일부터 이제 사전선거이기도 하지만 관련해서 늦게 나오거나 아니면 부족한 어떤 그런 정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과 그 다음에 참여연대 회원분들께 같이 정책 선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거 공보물 읽어주는 참치캔 TV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종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에서 일하고 있는 성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예, 천농부 천영기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선거 공보물 읽어주는 참치캔 TV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어쨌든 총평이나 아니면은 감회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작년 총선 끝나고 이제 다음 우리 공약 읽어주는 참치캔 TV는 26년도 지방선거, 네. 27년도 대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탄핵당한 그 전 대통령의 어이없는 좀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의해서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나라 거를 이렇게 만든 분노를 좀 선거에 녹여내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1대 우리가 대선을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답을 찾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유력하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 후보부터 자 번호 기호 순서대로 한번 저희가 공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입니다. 한번 먼저 읽어주실까요? 예. 네. 전체적으로 각 후보별로 선관위에 등록하는 10대 공약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 분야에서 AI 산업에 100조 원 이상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와 GPU 확보를 통해 AI 3강 도약 추진, K 콘텐츠 및 방산 수출 확대, 국민 펀드 조성으로 산업 생태계 육성, 벤처, 스타트업, 미래농업 등 혁신산업 기반 강화. 두 번째 정치사법 분야에서는 K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계엄권 통제, 국민소환제, 정치보복 근절. 그 다음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 방송 공공성 강화 및 역사교육 개편 포함하는 그런 내용의 정치사법 분야를 약속을 하시고요. 세 번째 경제산업 분야에는 소상공인 경제 지원을 위해서 채무조정, 지역상품권, 배달 수수료 개선, 그리고 공정 배달 문화 정착, 폐업지원금 현실화, 디지털 전환 촉진, 기술탄일치 근절, 주식시장 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제도 보완입니다. 네 번째 외교통상 분야는 G20, APEC 적극 참여, 경제안보 강화, 실용외교 전개, 한미동맹 기반으로 기반 억제력 확보와 남북 평화체제 구축 병행, 식량 에너지, 해양안보, 전략산업,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외교안보 분야, 통상 분야까지 이제 공약을 해주셨고요. 다섯 번째는 사법 보건의료부 분야입니다. 흉악범, 보이스피싱 엄벌, 교제폭력 처벌 강화, 재난예측 고도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공공응급, 비대면 의료, 인력 강화 및 개선. 이렇게 우선 5가지 분야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6입니다. 국토균형 발전. 세종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공약일 수 있겠습니다. 세종 국회 대통령 집무실 설치,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광역철도 구축, 농산어촌 주거여건 개선, 지역관광 전략산업 육성. 그리고 7입니다. 노동 사회 건립 부분인데요. 포괄 임금제 금지, 하청노동 교섭권 보장 등 노동권을 강화하는 거고요. 주 4.5일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도입하고요. 임금 공시제 산재보험 확대하고요. 장애인 권리 보장하고 공무원 처우 개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복지 분야 관심 많으실 텐데요.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확대하고 국민연금 4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거, 강병비 완화, 근로 자녀 장려금 확대, 청년과 어르신 교통비 절감 및 주거 지원을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양육공제 확대하고 우리 아이 자립펀드, 신혼부부 주거 난임 지원, 그리고 돌봄 인프라 촘촘히 구축하겠다, 노인 친화주택, 정년 연장 등 고령사회 통합 지원책을 제시하겠다는 거고요. 환경산업 분야입니다. 2040 석탄 화력 폐쇄하겠다,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하겠다, 재생에너지 스마트 전력망, 기후테크 R&D 육성하겠다, 영농형 태양광, 친환경 농업, 생물 다양성 복원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10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총평을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10대 공약 보시면은. 그래도 제일 유력한 후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앞서가는 후보라서 그런지 그 내용이 좀 다방면에 촘촘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보물에서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번 대선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에 이렇게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기억하십니까? 라고 하는 글로 시작되고 있고요. 요 글을 통해서 봤을 때 공보물에서도 저희가 21대 대선이 왜 조기 대선인지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물음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철학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공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후보 2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고요. 기호 2번입니다. 여기도 먼저 제가 먼저 5개. 할까요? 네네. 네. 김문수 10대 공약입니다. 첫 번째, 재정경제복지 분야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유주도 성장, 자본기술 노동혁신을 통한 경제 대전환 추진, 법인세 상속세 인하 규제개혁 주 52시간제 개선으로 투자환경 개선,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수출진흥회의 등 외부 경제 기반 확대. 두 번째, 경제교육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AI 에너지 3대 강국 도약, AI 인재 20만 양성 민관 합동 펀드 100조 조성, SMR 원자력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 인프라 강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연구자 처우 개선으로 기술 초격차 추구. 세 번째, 청년복지, 교육, 국방 분야입니다. 청년이 크는 나라, 기회가 열리는 대한민국, 청년주택 333 정책, 창업, 취업, 군복무 혜택 확대, 청년 국민연금 개혁, 군가산점, 여성희망보호제 도입, 보육, 돌봄, 생활비 대출 등 전방위 청년 지원 강화. 네 번째, 국토균형 건설 교통입니다. GTX로 연결되는 초광역 메가시티, GTS 전국 확대, 30분 출퇴근 혁명 실현, 지자체 권한 강화,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항으로 지역 자율성 확대, 국회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 추진. 다섯 번째, 재정, 세제, 자산 분야입니다. 중산층 자산 증식 기회의 나라라고 하는 모토로 종합소득세 물가 연동, 상속세 인하 및 공제 확대, ISA 비과세 상향, 가상자산 ETF 허용, 화이트존 도입, 재건축 규제 완화로 민간주택 공급 확대라고 하는 분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6번째 가겠습니다. 복지, 보건, 의료, 가족인데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복지국가로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하겠다,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하겠다, 첫걸음 계좌 예방접종 확대, 산모 건강 지원, 어르신 돌봄,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의료 시스템 재정비 병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소상공인 민생경제에서는 서민경제회복, 소상공인 지원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단 설치, 금융세제 디지털 마케팅 종합지원, 오늘의 상품권 확대,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 캐시백, 소비포인트, 디지털 내수 플랫폼으로 매출 촉진하겠다. 재난안전환경입니다. 재난에 강한 나라 선제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하면서 AI 빅데이터 기반의 재난
예측 대응 시스템 강화하겠다. 기후환경부 개편하겠다. 항공 지하 안전 인프라 개선하겠다. 하천 정비 싱크홀 대응하는 생활 안전 기반 구축하겠다. 정치 사법 개혁입니다. 특권 없는 정부 반부패 정치 개혁이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하겠다. 공수처 폐지 추진하겠다. 사법 방해죄 신설하겠다. 감사원 감사 강화로 투명성 확보하겠다. 간첩죄 개정에서 사이버 방첩 시스템 강화로 안보 대응력 형성하겠다. 10번째입니다. 국방 외교 안보에서 북핵 억제와 튼튼한 안보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한미 핵 확장 억제하겠다. 한국형 삼축 체제 및 스카이돔 구축하겠다. 핵 잠수함 개발하겠다. 나토식 핵 공유 논의 추진하겠다. AI 복합 전투체계 K방산 육성하겠다. 병영복지 개선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10대 공약입니다. 자, 말은 참 좋네요. 네. 말이 좋다고 할 수 있나요? 내용이 너무 벙벙하고 네.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보로 확정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이미 은퇴한 나이 많은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가 아주 극우적인 발언을 통해서 노동부 장관으로 고용되고 경사노위위원장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대통령 후보로 좀 나서게 됐는데 네.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 네, 저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구체적으로 얘기가 공약의 구체성이 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또 정치사법 개혁에서 네. 부채포 특권 폐지라든지 공수처 폐지라고 하는 그게 우리 좀 시대에 맞는 공약일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얘기하는 소상공인 지원, 민생이나 이런 네. 게좀 벙벙하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받아본 이 선거 공보물에 보면은 정정당당 김문수에서 Q&A 식으로 이렇게 내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천농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은 나와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고 그냥 좋은 말 써놨구나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선거 공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어제 이후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입니다. 첫 번째 행정 분야 작은 정부 부처 재편으로 효율 극대화라는 것으로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 통일부 폐지, 공수처 인권위 통합 추진,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요. 산업노동,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라고 하는 걸로 리슈어링 기업의 규제 완화, 외국인 노동자 특수비자 신설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세 번째 조세 지방자치는 법인세 자치권 지역이 결정하게, 법인세 국세분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저는 이거는 동의를 해요. 지자체 탄력세율 운영으로 지역 간 경쟁 촉진, 지방소비세 이전 확대 및 재정 자율성 강화. 네 번째 경제노동 분야는 최저임금 지역이 정하는 식으로 기본 최저임금 지자체 조정 권한을 30% 범위 내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인데 좀 할 말이 많네요. 다섯 번째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신구연금 분리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 연금과 새로운 신연금 개정을 완전 분리하겠다라고 해서 새롭게 설계를 하겠다는 내용의 복지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교육 부분입니다. 교사 소송을 국가 책임제와 학습 지도실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민형사 소송은 교육청의 책임, 전담 변호사 배치, 허위신고 처벌 강화하겠다. 문제 행동하는 학생은 상담 중심의 재적응 체계 마련하겠다. 청년복지 금융입니다. 가장 힘을 쏟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청년에게 5천만 원 든든한 출발자금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금융의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청년복지 금융에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 8위 국방입니다.
현역에서 장교 선발하고 군복무에서 등록금으로 연계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2년 복무 학업 복귀하고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복무유예제 도입을 해서 유연하게 입대 가능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 규제 혁신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외국 사례 근거시 규제 완화, 패스트트랙 적용하겠다, 규제 심판원 설치하고 신청부터 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입니다. 국가과학영웅우대 제도라고 하는 거, 연구성과 연금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R&D 쪽에 자부심과 그 다음에 관련된 거를 재원을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이었습니다. 할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어느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최저임금을 지자체에서 30% 내에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하면 수도권 최저임금은 높게 책정이 되고 나머지 지자체는 낮게 책정이 되면 네. 지역에 사람이 남아 있을 수 있나요? 다 없죠. 수도권으로 그렇죠. 집중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근데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만한 내용인지 좀 의아스럽고요. 네. 또 국민연금을 신고연금으로 완전히 분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기존의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 약속대로 연금을 지급을 해야 될 텐데 네. 그거는 국고로 보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과거 부채는. 그러면 그게 이제 요새 언론에 나오는 얘기로 들어보면 600조에서 1300조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650조, 700조 정도 되는 건데 네. 몇 년 예산을 그냥 투입하겠다라는 뜻인지 네. 좀 내용이 너무 좀 당장의 청년 세대가 이렇게 설깃할 수 있는 내용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실행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내용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공보물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손글씨로 이준석 후보의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또 굳이 다음 공보물에는 이준석 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요겁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요. 압도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쭉 관련된 공약들에 대한 얘기를 다 압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약을 추진하는 추진 체계와 관련된 정책 예산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좀 뒷받침돼야 그 공약이 빌공짜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선거 공약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마디만 더 네.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준석 후보가 두 번째 온 공보물에 또 편지를 잔뜩 써놨는데 저는 세종시는 노무현입니다라고 하는 모토가 정말 의미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시작한 이 세종시가 네. 행정수도로 빨리 완성이 되는 날을 보고 싶은 생각이 참 강하게 있는 사람인데,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이 공보물에 계속 써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연도 없고 네. 그동안에 노무현 대통령을 한 번 언급도 안 하고 차라리 비판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노무현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노무현의 정신 덕분에 제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는지 정말 좀 이해가 안 되고 의아스러워요. 이게 젊은 청년 정치인, 촉망받는 청년 정치인이라고 스스로 얘기는 하는데 전혀 청년 정치인답지 않은 모습이 아닐까,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선은 추정해 보면은 5월이 이제 선거 기간이고 5월에 노 대통령이 서거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조차도 본인의 어떤 그런 선거의 소재로 재료로 쓰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또 저 또한 그렇게 들긴 합니다. 네, 다음은 5번 권영국 후보입니다. 민주노동당 후보죠. 예, 네. 후보 중에 가장 진보적인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권영국 후보의 10대 공약입니다. 첫 번째, 노동경제 1,500만 불안정 노동자 권리 보장, 또 플랫폼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의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하고 노동삼권 보장, 노동자 참여 확대. 두 번째 조세재정 부분에선 부유세 도입, 조세정의 실현, 상속 증여세율, 최고세율을 90%까지 인상하고 순자산 100억 이상 부유세 신설, 부자감세 폐지 및 실질 조세 부담률 상향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복지 분야입니다. 무상복지 확대, 돌봄은 국가 책임. 무상돌봄, 무상간병, 무상교육 추진, 무상3G네요. 네. 공공주치의 확대와 장애인 자립지원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주거 부분에서는 공공주택 확대, 주거권 보장, 보편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고 생계비 보장제도 및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2035년 온실가스 70% 감축을 목표로 약속을 하겠다라는 내용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진보 대통령이라고 하는 닉네임 같이 앞에 붙은 타이틀처럼 공약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6위입니다. 농어민족이고요. 기본소득 30만 원 농민도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인권입니다. 차별 없는 사회 모두를 위한 권리라고 해서요.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 성소수자 권리 보장하겠다. 청소년 장애인 인권 보호 정책 포함한다는 얘기고요. 정치사법입니다. 국회의원 특검 폐지하고 세비를 현실화하겠다. 공수처 기능 강화하고 사법 독립성 확보하겠다. 교육입니다. 무상교육 실현하고요. 교육격차 해소하겠다라는 걸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제한하고 교사 처우 개선하고요. 공교육 투자 확대하겠다.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지역 소멸 막고 균형 있게 성장시키겠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역산업 육성하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깔끔한 10가지의 공약입니다. 혹시 권영국 후보에 대해서도 공약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좀 짠한 마음이 있네요. 정의당으로 20여 년 동안 원내정당으로 활동을 해오다가 지난 총선에서 원내 진출에 실패하고 이름도 이제 정의당에서 민주노동당으로 바꾸고 녹색당과 또 어느 당이죠? 세 개 정당이 3개 정도의 진보 정당하고 진보 정당 3개 연합을 해서 민주노동당으로 간판으로 대선 출마를 하셨는데 물론 굉장히 진보적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이게 또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차차로 우리 사회가 좀 가야 될 큰 비전이라는 생각이 들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진보 정당에서의 소금 같은 역할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권영구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TV 토론회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그런 우선은 당선이 목표이지만 하지만 정책 부분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제안하는 그 후보로서의 어떤 면모를 좀 보여주셨던 그러한 후보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두 후보가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와 송진호 후보인데요. 저희가 선거 공보물로 이제 10대 공약은 제출을 하긴 했으나 저희가 받아보신 아마 여러분들 회원분들이 받아보신 내용에는 공보물에는 아마 이렇게 이제 요게 아마 진행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준비되지 않은 공약까지 읽어드리는 거는 좀 시간상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련해서만 잠깐 총평만 해주시면은 황교안 후보는 한때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지내고 국무총리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어떻게 자기 대선 출마의 변이 부정선거 척결이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지는 참 의문이 들고 코미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라고 이제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전과가 몇 범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전과 17범입니다. 이런 분이 선경제 후정치라고 하는 내용으로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냥 이 정도로 하시죠. 하나 재미삼아 말씀드리면은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뒷부분에 보시면은 재산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후보자 자신의 재산은 없고요. 배우자도
재산이 없습니다. 직계에 있는 요 재산만 신고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선거,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걸 치르게 되는 이 알 수 없는 네, 그런 후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관련된 후보들의 선거 공보물을 읽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거 관련해서 그 공약들을 좀 평가하고 비교해보는 이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치캔 TV는 참여자치 할 수 있다. 세종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야심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동원 참치 화이팅입니다. 세종 참여연대에 꼭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